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어민 이 북송 사건 1심 선고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걸 유예를 했습니다. 또 노영민 전 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이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사법부가 이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진 않은 네. 이게요. 분단 국가에서 이 특수성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또 형제이고 네. 통일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 교류 협력의 대상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 동해 그 어부들은 잔인한 이 범죄 행위, 즉 살인을 열 몇 명을 처단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팔려다가 북한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잡으려고 하니까는 도망쳐 왔어요. 도망쳤고 우리가 그러한 것은 감청을 통해서 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증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나올 수 있고 네. 그 흉악범들이 만약에 한국 우리 남한 땅에서 돌아다닐 때 조두순이만큼 더 무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걸 검찰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 안 한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하고 그대로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검찰이 갖다 보내놓으니까 그대로 기소해서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국사찰이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해버리는. 네. 윤석열 평상시에 그 얘기 그렇잖아요. 검찰은 기소하면 가서 사법부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와라. 판결 받아서 무죄 선고유예가 됐다 하면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항고하지 마라. 즉 고등법원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이러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존경한다. 네. 유일하게 그래도 사법부만이라도 살아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네요. 정치적 기소가 의심된다라고 재판부가 강조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건 기소의 배경에 사건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임 대통령의 취임과 국정원 지휘부의 교체 등에 따른 국정원의 직접 고발이나 후임 대통령 소속 정당에 직접 고발이 있었던 사정 등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뤄진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기소였다라는. 그렇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래서는 안 돼요. 예.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거를 끌고 와서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이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에 바로 국정원이 이 기관 명의로 직접 고발인이 돼서 고발장을 제출한. 그러면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야, 이제 이 전 정권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네. 근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래요. 이 검찰의 움직임 이것도 다시 또 고등법원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고 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 선고 유예. 무죄 선고 유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탓한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만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상징적인 딱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나 사법부의 사법부에서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조기 대선 앞두고 여러 이제 주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권은 여권대로 뭐 야당도 뭐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민의힘 쪽. 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이게 나경원 의원 주최한 토론회였나요? 그 행사에 김문수 장관이 왔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십 명이 가고 58명이 왔으니까 많이 갔네요. 이 김문수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사람 의원들이 줄서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국민의힘 DNA는 또 줄을 잘 써요. 우리 민주당의 DNA는 저항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겠지만은 나경원 그분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웃기는 게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계엄은 나쁘고 네. 잘못이고 내란은 아니다. 내란이나 계엄이나 찰떡은 떡 아니에요? 찰떡떡 그죠, 아니, 떡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계엄은 잘못이고 네. 내란은 아니다. 내란 수계로 헌법재판소 또 형사재판이 사실상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곧 판결이 되죠. 앞으로 90일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운명은.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대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참 참 아니 정반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예. 이건 내란 아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한테 다 구치소로 찾아다니고 거기 앞에서 줄 서고 뭐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심지어 그렇죠.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낮에는 반탄 탄핵을 반대하고 네, 낮에는 반탄. 밤에는 대선 야대 야대. 주반 예. 야대 대선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예. 뭐 김문수 장관이 예. 앞서간다 예.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오직 야5당 6당은 진보 세력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일 목표가 네. 윤석열 퇴진 그럼요. 사법 처리예요. 그래서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하고 음. 탄핵 인용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말로는 탄핵 반대하면 그렇네요.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 없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말강이도. 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거기 조기 대선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있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정광훈도 있고. 예, 그거 좀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그 세력들 또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뭉쳐 있죠. 어제 보니까 그 야 5당의 원탁회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해서 민주 헌정수호를 위해서 내란 종식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 이쪽 이 보수 이른바 극우 이쪽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지지도 얘기하는데 예.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로 뭉쳐 있고 음. 우리 진보 세력들은 윤석열 형사재판 퇴진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 이것에 돼 있으니까 강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아니 절차가 있다. 최상목 대행을 왜 탄핵 안 하냐? 그래도 거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보수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만은 아하. 결국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이 나는 네. 3월 11일 음. 혹은 15일 이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자, 이제 의원님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DJ 길을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당 밖에서 뭐 안팎에서 이 우리 민주당 이제 중도 뭐 보수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공격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DJ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 당시 후보 때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중도 우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JM은 DJ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약간 우클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 어떻게 우리 정체성이 있는데 우클릭하느냐 하는 비난도 건강한 우리 민주당이니까 좋은 방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허.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차 대전 때 네. 세계적인 반공주의자 영국 처칠 수상은 히틀러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공산주의 대장 스탈린하고 손을 잡아서 히틀러를 무찔러요. 그렇지만은 전쟁 승리 후 네. 처칠이 공산주의자가 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험한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넘어라. 집권을 위해서 네. 보수의 아이콘인 김종필, 박태준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네. 그런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예. JP, TJ, 김종필, 박태준 총리 따라서 보수화된 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들을 해표 정책을 찬성하게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듯이 자기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네. 엄격하게 보면은 중도 보수다 이런 이런 얘기를 박지원이가 계속 강조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 한 것은 잘한 거 아니에요? DJ 길을 가고 있다. DJ 길을 가고 예, 있다. 보수와 진보. 네. 제가 유승민 예. 전 의원과 TV 토론을 둘이 많이 해봤어요. 다 같아요. 보수나 진보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데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네. 노동 정책에서 갈린다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하고 있고 DJ의 길도 간다. 그래서 중도 개혁을 표방하고 우클릭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아래로 클릭을 해서 소외계층도 껴안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왜 우클릭하냐 하고 따지는 그분들도 아주 잘하고 있다.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좀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정당이고 저는 흥미로운 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예. 책을 메디치 미디어에서 지금 인터넷 판매 시작했는데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는 것은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사람이 먼저다. 오발랩돼요. 그렇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민 뜻대로 해서 당대표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 뜻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네. 계엄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반대했고 음.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네. 계엄 해지 결의를 할 때 음. 18명의 좌파 의원을 보내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탄핵을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동훈 개파가 네. 참여를 해서 아하. 윤석열을 탄핵해준 그 공로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순간만 즉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한 거기까지만 책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자기의 경력을 네.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것만 하고 검사 경력은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한동 차게 나온 그 경력 속에 한동훈은 우리가 검사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분도 예. 실패한 검찰 출신 예.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지 아하. 후회를 하는지 검찰 출신이 다시는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이 소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또 다시 갈팡질팡해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분당 되리라고 봐요. 분당될 거다 결국. 검사 21년 동안 자기가 이 직을 삼았던 검사라는 걸 뺐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먼저라고 또 나중에 나올지 정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할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 가셔야 되는 지금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